4월 13일도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비트는 고점을 높이거나 뭐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더가 상승을 하는. 자, 어제 방송 시간대 이후에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제가 이더리움이 대장이 될지 다시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보려면 도미넌스 차트를 봐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6시 이후, 어제 방송 6시 7시 사이였으니까 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이더의 도미가 상승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 조금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도미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더 도미는 방송 이후에 상승을 했고, 자, 비트 도미는 어제 방송 이후 여기 시간대 이후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더가 상승장을 이끌어 갈 거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더의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이더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가격으로는 자, 지금 같은 위치에서 저항 구간 다 뚫어내고 고점을 알 수 없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전에 차트가 한 요 정도쯤 이렇게 상승이 돼 있으면은 여기가 저항 맞는 구간이구나, 뭐 여기가 지지를 받았구나 해서 여기가 좀 저항을 받던 구간이구나. 그럼 얘가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저항을 크게 안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차트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 위에 저항 구간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차트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더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물론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이 전에 뭐 고점에서 내려오던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장이 불장일 때 가격이 4,800달러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뭐 여기까지 본다면 저항 구간을 잡아낼 수 있긴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 구간의 신뢰도가 높진 않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구간들은 지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짧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 저항 구간들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 지금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잡아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땐 도미를 보면 됩니다. 그럴 때도 도미를 보면 돼요. 그래서 도미가 상승이 이미 나왔죠. 자, 근데 이더가 이 전에 전고점을 찍을 때 이 구간을 찍고 떨어질 때 도미넌스의 구간이 한 19.8% 정도가 돼요. 근데 19.8%까지는 아직 도미넌스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 말은 즉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얘가 19.8% 정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얘가 이더가 상승이 좀 제한을 먹겠구나, 제한이 되겠구나, 여기서부터는 좀 힘들게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방송을 보고 이더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레버를 낮춰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저는 일단은 한 20K 위로 한 번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0K 위까지는 한번 올라갈 거고, 아마 20K 부근에서 더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갈 거냐를 좀 판가름 짓게 되지 않을까.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끝났죠.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하락을 할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와 다르게 상승을 잘 해주고 있다. 자, 상하이 업그레이드랑 차펠러 업그레이드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죠. 이전에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예치되어 있던 이더리움들이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락이 걸려 있었는데 락 걸려 있던 게 풀렸다. 그래서 그거를 출금을 해서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냐, 혹은 계속 홀딩을 할 거냐.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 이 내용에서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락이 풀려서 출금되고 있는 양이 1일 거래량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지금 풀려 나오는 이더리움이 모두 100% 매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뭐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출금량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올라가고 있는데 손해를 보면서 팔 사람은 없겠죠. 물론 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더 홀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스테이킹 당장 풀렸다고 해서 그게 매도로 나올 거다라는 걱정은 잠깐 접어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TX가 거래소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죠.
아직까지는 찌라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또 구성을 하실 거고, 저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 결국 이더는 지금 이전에 매수를 뭐 해놨던 분들이 아닌 이상 지금 이더를 매수를 하는 거는 단타 치는 것밖에 불가하다. 단타 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안 돼요. 이 전에 매수를 해놨던 게 아니면. 자, 지금부터 그럼 비트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비트를 더 매수를 하는 게 좀 메리트가 있겠죠. 어차피 이더는 지금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그럼 차라리 그냥 순간순간 나오는 지지저항 체크하면서 롱숏으로 짧게 그냥 용돈 버리는 느낌으로 이더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이 나오면 비트가 어차피 얘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 좀 잡아놓고, 차라리 지금은 비트를 모아가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이더를 지금 매수해놨던 분들이 아니라면. 자, 그럼 비트가 안정적인 구간이 어디냐, 도미넌스 차트를 같이 참고를 하면 되겠죠. 이더랑 같이. 자, 얘가 30K 구간을 돌파를 하던 시점에 나온 거고, 이 전에 횡보를 하던 구간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돼요. 30K를 돌파하기 전에 횡보를 하던 비트 도미넌스의 구간. 자, 그러면 지금은 이더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더 도미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 도미는 빠지고 있죠. 반대로 갑니다. 자, 그럼 얘가 어느 구간쯤, 지지 구간, 이 박스권의 상단부에 도달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쯤부터 비트를 매수를 들어가 보면 안정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막 지금 상승 시작한 이런 종목을 타서 단타를 치는 것도 좋죠. 그것도 물론 실력이 됩니다. 단타 치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해보지 않는 한 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매매하는 거 백날 봐봤자 보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단타를 치는 것도 좋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선 다음 흐름, 얘가 상승이 나왔어,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까, 전 그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어제 방송 보시고 이더를 매수해 두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어제 방송 보고 혹은 방송을 못 봐서 매수를 못 해두셨던 분들은 지금 이더를 탈 게 아니라 지금은 비트를 매수를 해가야 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투자금에 좀 여유가 더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소액으로 목돈 시드를 키우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차피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해도 비트랑 이더에다가 50대 50으로 박을 수는 없어요. 50대 50으로 박을 수, 특히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나 이더 이 두 개 코인만 가지고는 반반을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트 이더 결국엔 끝나면 그 다음은 알트거든요. 알트들 아직 크게 뭐 변동 없었던 알트들 골라서 알트들을 좀 매수해 놓는 것도 투자 방법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알고 좀 다들 대응을 하면서 정말 돈 벌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그냥 당장 지금 이더 올라간다, 이더 타야지 하고 이더만 바라보면 그거는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좀 수익 봐도 시간 지나서 길게 지나서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특히 선물 시장은 더더욱이.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계속 투자하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투자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그렇고 선물을 하라고 강요를 드리는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하실 분들이라면 제 걸 보고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라, 혼자 하시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아보셔라 정도지, 무조건 선물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목매달면 시야가 좁아지면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면 질수록 결국 한순간에 이래요. 한순간에 있는 건 진짜 한순간. 이거는 제가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알트들도 잡아둘만 해요. 근데 너무 잡알트들 막 일단 유이 떠있는 이런 것들은 빔은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은 긴 호흡을 두고 들어간다면 이런 유이가 붙어있는 코인들은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그냥 패스하고 넘기는 게 맞고, 최근에 홍콩 관련해가지고 홍콩 쪽에서 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보여요. 그리고 막 중국 코인들이 한 번 정도는 펌핑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방에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트를 매수해 두실 분들은 중국 관련 코인들이 내 지갑에 없으면 좀 담아두실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흘러가는 거 보면 그냥 네이버에 중국 코인 종류만 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정리해놓은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잡아드리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코인들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고, 온톨로지도 중국 알트 코인들 모양을 보면
거의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비트 이전에 하락장 견디고 하락에서 횡보하다가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두 달 동안 미친 듯이 상승 나왔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하다가 상승 나오기 시작한 이 위치에 좀 여기쯤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좀 차트들이 많아요. 지금 저항받던 구간들에서 계속 좀 이렇게 비비는 차트들이 다 대부분 이런 모양이죠. 이전에 횡보를 길게 하다가 지금 전에 저항받던 구간에서 계속 비비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비비다가 조금만 이슈 터져주면은 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상승이 끝이었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비빌 게 아니라 여기 딱 쏘고 나서 뒤로 쭉 빠져서 다시 전 바닥 부근까지 떨어지거나 거기 이탈을 했었어야 되는데, 쏘고 나서 계속 견고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를 이제 저항을 돌파를 하려고 움직이는 시도를 계속 나오고 있는 차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중국 관련 코인들이 LTD를 잡을 거면 중국 관련 코인들을 좀 잡아둘 만하다. 근데 시드가 적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시드가 많아서 비트 이더를 사고도 좀 여유 자금이 남는 분들을 토대로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 시드가 적다, 한 5천만 원 미만이다, 네, 투자 시드가 한 3천만 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랑 이더만 해도 충분해요. 좀 넘어가서 1억 이상, 뭐 5억, 10억씩 투자를 굴리시는 분들은 비트 이더를 사도 자금이 좀 많이 남아요. 그럴 때는 그냥 굴리기보단 가능성 있는 코인들을 사둬야 되니까, 사두실 거면 중국 관련 코인들을 잡아 두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일정이 있긴 한데 크게 막 시장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만한 발표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